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모임 약속이 잡혀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나가긴 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피곤함과 함께 도대체 왜 갔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나가기 전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갔다 오면 괜히 에너지만 뺏긴 듯한 느낌. 그렇죠.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모임들,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들을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넘치니까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 평생 일하고 쌓아온 소중한 자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이 귀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들로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은 여러분께 은퇴 후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모임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은퇴 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은 바로 외적인 성과만 중요시하는 모임, 즉 사람을 줄 세우는 모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나 지인들과 만났는데 대화가 계속되다 보면 서로의 삶을 비교하는 느낌이 듭니다. 너는 은퇴 후에 뭐 하고 있어? 집은 어디로 옮겼어? 차는 뭐 타고 다니니? 같은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처음엔 그저 근황을 물어보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묘한 경쟁의식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은 은퇴 후에 저런 집을 샀구나. 내 친구는 저렇게 여유 있게 살고 있구나 하고 비교하게 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쌓입니다. 이런 대화들이 계속되면 모임이 끝날 때쯤에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로감만 남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가치가 외적인 요소로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직업, 재산, 집, 차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방식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이런 외적인 조건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시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서는 여전히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모임에 자꾸 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비교의식에 휩싸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뭔가 더 잘해야 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은퇴 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나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모임은 오히려 그 흐름을 방해합니다.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임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자꾸만 비교와 경쟁 속에서 흐르고 모임이 끝난 후에는 내가 왜 나갔을까? 라는 후회만 남는다면 그 모임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임에 나가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관계라는 것에 미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관계조차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 재산과 같은 외적 요소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내면을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을 줄 세우는 모임에 계속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더 소중해졌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줄 세우는 모임은 절대 나가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에 불필요한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절대로 피해야 할 또 하나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만 소모되는 모임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시키고 피곤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반갑게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고 기대되지만 만나고 나면 이유 모를 피로감과 답답함이 밀려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없이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사람들과의 모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매력적이거나 친절한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엔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시작되면 어느새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은 힘들었던 과거 경험을 끊임없이 얘기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죠. 이런 대화 속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서 공감과 위로를 끌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덜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정작 여러분은 더 지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하루는 더 이상 긍정적일 수 없고 기분 좋게 시작했던 날이 피곤함과 무력감으로 끝나버립니다. 특히 은퇴 후의 모임에서는 이런 감정적 소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시간에 감정적으로 나를 지치게 만드는 모임에 나간다면 오히려 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은퇴 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모임들은 그 전환을 방해하고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대화를 계속 들어야 한다면 그 모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처음엔 친구나 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화는 점점 더 부정적이고 피곤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대화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감정에 동화되고 나의 삶까지도 어두운 기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언제나 주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나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여유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시기입니다. 평생 동안 일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마음을 이제는 치유하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어야 할 때죠. 그런데 이런 감정적 소모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그 여유조차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모임은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다음에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나가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번 나가고 나면 한층 더 지쳐버리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이 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남아 여러분의 기분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맞추거나 누군가의 감정적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소모되기만 하는 모임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임에 나가기보다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택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퇴 후 절대로 나가지 말아야 할 모임은 바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모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모임은 여러분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자산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은퇴 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욱 현명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은 이런 재정 계획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갔다가 어쩔 수 없이 큰돈을 쓰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이나 사회친구,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막상 모임에 나가보니 분위기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 말입니다. 모임은 즐거웠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함께 무언가를 사야 한다거나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소한 회비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큰 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임은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되지만 모임에 참여할수록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고급 리조트나 호텔을 예약하자는 제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행 자체는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과연 그 비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지출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모임이 끝난 후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는 투자 모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를 이용해서 특정 상품이나 투자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모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투자가 과연 안전한지 나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큰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이나 투자를 강요하는 모임은 단순히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심리적인 압박감까지 더해줍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라고 권유하거나 특정 투자를 강요하는 경우 그 모임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나의 재정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임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나 오랜 지인이 나에게 권유하는 상품을 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거절을 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고 그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 후에는 이런 감정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나 자신의 재정 상태와 필요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는 내 삶을 지키고 나에게 맞는 지출을 선택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얻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에 나가서 내 자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모임에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재정 상태를 위협하는 지출을 요구받는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퇴 후의 재정 관리가 더더욱 중요해진 시기에 불필요한 지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모임에 나갈 때는 항상 나의 재정 상태와 필요를 먼저 생각하세요. 무리한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은 과감하게 안 가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필요와 가치에 맞는 모임을 선택하고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외적 성과만 중요시하는 모임, 감정만 소모되는 모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모임, 이 모든 모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은퇴 후의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는 모임들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채우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에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결국 스스로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남는 것이 행복과 만족감인지 아니면 피로와 후회인지 말이죠. 내가 나가는 모임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판단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해주는 모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의 자산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편에 은퇴 후 꼭 나가야 할 3가지 모임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으니 구독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혜로 채널이었습니다.